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그야말로 최근에는 국내 ETF 시장에서 배당주 자체는 커버드콜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요즘입니다. 커버드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배당률인데요. 높은 고배당을 받기 위해서 커버드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배당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주가 성장까지 기대하게 됐고 실제로 배당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상품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 커버드콜 ETF 배당률 1위인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1세대와 3세대에 이어지는 커버드콜의 발전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즈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KB증권을 들어갔더니 국내 최초 중국 테크 커버드콜 ETF가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매력이 생겨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일단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중국 전기차가 요즘 뜨고 있긴 하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체크에서 확인한 커버드콜 ETF 중에 배당률 순위입니다. 당당히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당률이 무려 18.7%입니다. 나스닥 100 수익률이 연평균 15% 전후로 보고 있는데 배당률이 18%가 넘어가니까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커버드콜 옵션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요즘 커버드콜을 보면 보통 분배율을 잡을 때 타겟 커버드콜이 아니더라도 15% 전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피나 제피큐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10%도 엄청난 배당률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 유명한 441640이죠. 저도 5천주나 보유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보이지 않습니다. 10%의 배당률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어떤 운영 전략을 펼치기에 이렇게 높은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 테크주를 기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 참여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의 90%만큼은 주가 상승을 따라간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테크주라고 표현하죠. 사실상 나스닥 100과 거의 동일합니다. 100%는 아니긴 한데 사실 나스닥 100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애초에 테크주가 다 나스닥이니까요. 이 말은 이렇게 18.7%라는 높은 배당률과 별개로 주가 상승에는 90%가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100%가 오르면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90%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죠. 분배금, 즉 배당에 관한 것입니다. 90%의 주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0%로 커버드콜 전략을 펼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커버드콜의 이름에는 그 ETF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데일리 고정이라고 하죠. 데일리, 즉 매일 옵션 전략을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그 타겟을 10%만큼만 고정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데일리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10% 비중만 옵션 매도 전략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10%만 해서 이렇게 높은 배당이 가능한가 하시겠지만 데일리잖아요. 매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위클리, 먼슬리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주마다 월마다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면 본고장인 미국판에 비해서 한국판이 더 자극적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대체 커버드콜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 걸까요? 제가 최근 커버드콜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ETF의 이해를 하면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내 주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콜이란 말은 매수를 뜻하고 풋은 매도를 말합니다.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권리를 말하죠. 스톡 옵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정 시점에 주식을 현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톡 옵션을 받았다면 이 주식이 현재 1만원이라면 1년 뒤에 2만원이 됐을 때 스톡 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1만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콜 옵션은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단순한 옵션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옵션의 기초 자산도 보유한다고 해서 옵션을 커버한다는 의미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 커버드콜 비중을 10%로 고정해서 매일 데일리로 거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거래하면 그만큼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옵션 수익 극대화로 많은 분배금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받는 배당은 기초 자산에서 오는 배당도 있긴 한데 사실 엄청 미미합니다. 게다가 테크주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배당을 지급하긴 하지만 연간 배당률이 1%도 안 됩니다.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를 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옵션 프리미엄은 무엇일까요?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 매도 전략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현재 내가 애플 한 주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매도하는 건데요. 그럼 매수자는 이 옵션을 한 달 뒤에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애플 한 주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원을 받고 팝니다. 그럼 실제 1개월 뒤에 주가가 13,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요. 그럼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1,000원을 줍니다. 우린 1,000원을 버는 거죠. 그렇지만 3,000원의 수익기를 잃은 것이겠죠. 반대로 주가가 13,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겠죠. 우리는 수수료 1,000원은 그대로 얻어갑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1,000원을 벌었으니 똔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락 방어가 된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좋아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옵션의 가격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일수록 비쌉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 ETF를 보시면 처음 커버드 콜이 유행했던 채권을 기초자산이나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에서, 그리고 S&P 500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나스닥, 거기에 더해 AI 테크주까지 번지면서 극한의 옵션 프리미엄으로 높은 분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이 라이즈 빅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의 연간 분배율은 18.7%가 아닙니다. 20%가 넘는데요. 이 18.7%의 기준은 지금까지 1년간 지급했던 기준인데, 이 ETF의 상장이 24년 10월입니다. 아직 12번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12번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11번만을 채웠는데도 18.7%입니다. 25년도는 과연 얼마의 배당률을 줄까요? 현재 누계로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180원을 지급합니다. 4월 하락장에선 270원을 지급했네요. 정말 엄청난데요. 만약 앞으로 4번에 남은 배당금을 평균 배당 지급액인 180원을 지속 지급한다면 25년 배당률은 현재가 기준 20.4%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배당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커버드콜을 투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높은 배당률이 매년 성장한다, 그리고 매년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분배금의 원천은 옵션 매도입니다. 적극적인 매일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높은 분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이 액티브 ETF의 성과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변동성이 심해지고 그 변동성에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20%가 아니라 30%도 갈 수 있겠죠. 물론 이론적으로요.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20%가 매년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2억만 넣어도 400만원이니까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지금 이 20%의 배당률을 보면 눈 안 뒤집힐 사람 어디 있겠나요? 저도 지금 눈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팔고 넘어가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상 큐디보의 한국판처럼 보이죠. 왜 나스닥 기반 코덱스는 안 나오나 싶긴 합니다. 분명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높은 분배금을 봤으니까 이제 주가를 한번 봐야겠죠. 커버드콜이 그동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배당률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 상승에 있었습니다. 옵션 전략이 1만원의 주가가 13,000원이 됐을 때 1,000원만을 받고 파는 개념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 약점들이 있었던 것들이 1세대 커버드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QILD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ETF들의 한계성 때문에 지금도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커버드콜 ETF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즈 미국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의 보유 종목 현황인데요. KDI 미국테크 100 지수의 90%를 추종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위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나스닥과 거의 유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위 종목의 보유 종목 현황 자체는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생소한 지수긴 한데 대략 나스닥과 유사한 지수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정말 기초 자산을 잘 따라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4월 7일 트럼프 관세 이슈로 저점을 찍고 반등 내역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비교를 하기 전에 여기서 최근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나 라이즈 미국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들의 인기 이유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깨고 올라와 있죠. 이 하나만으로 사실상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커버드콜의 기존 인식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현 시점 기준 현재가로 18%의 배당률인 것인데 저점에서 샀다면 이미 20%가 넘어가겠죠. 실제 90%의 주가 수익을 따라간다고 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저점 기준 라이즈 미국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46%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기준 저점 대비 48.5%가 올라왔죠. 그럼 기초 지수의 90%를 따라간다고 했죠. 실제 ETF는 43.7%가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제로 보니까 46%가 올라왔죠. 90%가 아니라 95%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괴리율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정확히 90%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긴 한데 오히려 5% 초과 성과를 낸 것이죠. 최근 커버드콜 ETF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전통 배당 성장주였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는 주가 자체가 못 올라가고 있죠. 기술주 일변도 시장인 것도 있지만 단적으로 최근 이런 기술주 시리즈의 배당과 주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는 전략과 비교해보면 초라한 성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커버드콜을 볼 때 저점을 극복했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형 ETF의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은 무조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이죠. 다행히 라이즈 미국테크 100 ETF는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ETF인가 아닌가를 비교할 땐 이 4월의 저점을 극복하고 뚫고 올라올 수 있는 ETF인가 아닌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정말 배당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거의 4월 하락장에서 라이즈는 2%가 넘는 월 배당률을 보여줬죠. 누군 연배당이 2%인데 이 친구는 월이 2%입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주가 상승 시기에는 고스란히 주가 상승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최근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큐디보를 직접 투자도 하고 있지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S&P 500 기반입니다. 나스닥 기반인 큐디보의 한국판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상 라이즈가 현 시점에선 큐디보의 한국판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큐디보의 전략도 러셀 1000을 기준으로 80% 전후의 높은 기초자산 비율과 커버드콜 비중을 낮춰 운영하여 주가 상승을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을 진행하는데 한국판도 얼른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라이즈로 갈아타고 싶어지는데 좀 고민되긴 합니다. 다만 코덱스가 분명 나올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커버드콜은 처음부터 이런 완벽해 보이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세대별로 발전을 정말 많이 했는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는 미국의 QILD라고 했죠. 현재 미국에서 상장된 커버드콜 ETF 중에 나스닥 기반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1세대라고 하는 QILD는 처참합니다.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지만 주가 상승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리고 100% ATM 방식, 즉 등가격이라는 옵션 전략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 ATM과 OTM의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2세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에서 출시한 제피가 있죠. 처음 나왔을 때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고 높은 인컴을 추구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스닥 기반으로 제피큐가 나왔죠. 지금도 인기 있는 ETF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ETF들은 초기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최저로 보고 높은 인컴을 추구했지만 나스닥이 미친 듯 올라갈 때 시원찮은 주가 상승을 보였죠. 그래도 지수 기반 기초 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 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발전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큐디보가 나오죠. 높은 인컴을 추구하기 위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만 주가 상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전 이걸 2.5세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세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1세대, 2세대 정도 나누더라고요. 전 여기서 기존의 배당의 중심에서 그 배당을 조금 포기해도 주가 상승으로 관점이 변하는 것이 2.5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포트와 옵션 전략으로 주가 상승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배당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숫자의 ETF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보고 3세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본주를 뛰어넘는 성과들입니다.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고 하던가요? 한국 상장 ETF가 엄청난 배당률과 주가 성장 제대로 잡아주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모든 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테크 100은 110%를 타겟해서 옵션 매도를 한다고 했죠. 에이스나 타이거는 15%를 타겟으로 하네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차이일 뿐이죠. 여기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성과가 부진한 것처럼 보일 텐데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전부 기술주인 나스닥 기반입니다. 유일하게 코미커만 S&P 500 기반이죠. 물론 미국에는 이미 나스닥 기반인 큐디보가 나와 있지만 아직 한국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오길 간절히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세대라고 불릴만한 ETF들이 한국에서 나오면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선 고마운 ETF들이 나와서 선택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옵션 전략에서 과거 ATM 전략을 많이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OTM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at the money라고 해서 등가격이라고 말하고 out of the money라고 해서 외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자세히는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등가격은 프리미엄 수익만을 높여서 받는 것이고 외가격은 프리미엄 수익은 조금 덜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 초과 수익분을 조금이나마 더 가져간다는 차이입니다. 최근 추세가 전부 OTM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ATM은 프리미엄 극대화라 행보장에 좋다, OTM은 주가 상승하면 추가 옵션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 좋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나스닥 버전은 언제 나올까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코미커를 5,000주를 보유 중인데요. 이미 미국 큐디보 ETF는 조금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걸 기다리는 이유는 변동성과 주가 상승 모든 면에서 S&P 기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에서든 배당에서든 말이죠. 양쪽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나스닥 기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면 라이즈 미국 테크 100으로 넘어갈 생각도 있는데요. 참고로 라이즈에서 라이즈 AI 밸류 체인 커버드콜도 있는데 주가 수익에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주가 상승에 더 많이 관점을 보고 계시면 이 ETF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AI에 너무 타겟되어 있는데요. 물론 나스닥 자체가 지금 AI에 포커스가 맞춰져 상위 종목들이 전부 관련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쫄보라 AI 변동성보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다만 관심 종목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AI 밸류체인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현재 배당 투자자의 컨셉은 이미 배당 성장이 아니라 고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금리 시대였던 것도 있지만 SCHD의 기반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진함과 커버드콜의 높은 배당과 주가 성장까지 다 잡는 ETF 출시로 한국의 절세 계좌에서 배당 투자는 커버드콜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배당만 높게 주는 ETF에서 배당과 주가 성장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을 실현해 가고 있는 커버드콜 ETF가 얼마만큼 시장이 커질지 궁금합니다. 좋은 종목이 정말 끝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다만 많이 나오는 만큼 성과도 좋아서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요즘 ETF 시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 현재의 인컴을 극대화 최대치로 얻고 싶은 분과 주가 수익도 코미커만큼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최적의 ETF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미커보다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